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환전할 때 그 얘기인데, 주의사항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려사항은 많다.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은행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GDP에도 영향을 주고 상장기업 영업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회사채 발행 금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만큼 이제 환전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환율 변동을 보더라도 지난 9월 27일 날 달러당 1307원 정도 했을 거예요. 종가가 뭐 장중에는 1305원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달러당 1300원 이하 12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면 괜찮는데 지금처럼 2주일 만에 1370원까지 와버리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출업체는 그냥 수출한 거 그냥 뭐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출을 했기 때문에 환율 전망 실패로 적자가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마진율이 4%밖에 안 되는데 1390원에 해가지고 1310원까지 가면 80원 손해잖아요. 그럼 마진율 4%보다 이게 크거든요. 또 반대로 1307원 할 때 1280원 갈 줄 알고 수출하자마자 그 달러 팔 수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그 수출입 금융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 한 5% 이익인데 또 1200원 내려갈까 싶어 가지고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해당 기업의 주가하고 연관돼요. 또 대출금리하고 연관돼요. 그리고 채권 발행 금리하고 연관되고 또 많은 기업이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즉 전망에도 실패하고 대응에도 실패하죠. 그럼 주가 지수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엮여 있거든요. 기업들도 주식 투자하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환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 대부분이. 그래서 막 차트나 보고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제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수출 수입 업체 얘기만 했지만 외국의 그 환율 연동 채권 그죠? 미국에 투자할 때 미국 국채시장 그 환율 연동 채권이에요. 미국도 달러 인덱스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등락하는 거예요. 2022년 4월에는 이것이 110한4까지 갔을 거예요. 4월인지 9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던 것이 100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15% 정도 변하는 거예요. 미국조차도. 근데 한국은 그 10%는 연간 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50원에서 1400원까지 갔으니까 비일비재한 것 같다. 또 10월 한 달만 놓고 아직 뭐 10월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과 2, 3주 동안에 5% 변했거든요. 1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 3주 동안에 수출을 해가지고 그 대응 잘 못한 사람은 수출업체도 허탕 친 거고 허탕도 아니에요. 손실 발생하는 거고 수입업체도 마진율이 4%밖에 안 되니까 손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그
한 기업의 영업 실적하고도 관련돼 있고 매출액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기업의 주가와도 관련돼 있고 대출 금리하고도 관련돼 있고 회사채 금리와도 관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율 진행 방향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경제 이론을 가지고 환율 뭐 진행 방향을 전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만 해석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노벨 그 문학상 그 우리 한강 작가님 그죠? 그것도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된 소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리고 영어까지도 잘 알고 한글도 그 단어 하나하나 또 문화까지 이해를 해야 그 번역이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제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암기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GDP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얘기할 때 다들 금리, 기준금리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지난 3년간 그랬단 말이죠. 한 99%는. 근데 물가와도 같이 연동을 시키면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건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건 응용의 문제죠. 그쵸? 그리고 금본위 제도 시대에는 화폐 수량이 화폐 가치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금보유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또 금보유량의 증가하는 만큼 화폐 수량 늘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이화폐 제도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수량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를 암기한 사람은 지금도 금본위 제도로 착각하는 이는 알 수 없지만은 화폐 수량을 가지고 화폐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실제로 한 2년 전이죠.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화폐 수량 조절을 통해서 화폐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 결정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한국은행도 박사 많아요. 아마 하나의 조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가장 많은 조직이 한국은행일지도 몰라요. 그럼 전부 뭐 경제학 교수급이죠.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암기를 했다는 거야. 표절 박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환율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가의 문제고 해당 기업, 그 다음에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주가 지수의 문제이고 시장금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GDP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대졸자 일자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기존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연봉이나 뭐 아니면 직업의 안정성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게 환율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외국에 채권이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이것이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결국은 미국 달러 변동 요인과 우리나라 원화 가치 변동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 변동 요인을 모르고 원달러 환율 전망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고용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성장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돈의 국제 간 이동하고 관련되어 있고 시장 간의 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이제 환율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GDP 성장률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이런 복잡한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 이론을 암기를 했거나 그 다음에 서로 작용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계속 환율 전망에 실패하는 거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확률이 반반이에요.
왜냐면 오르지 않으면 내리니까요. 그런데 적당히 어설프게 알면 확률이 반반 아니에요. 틀릴 확률이 90%가 돼버린다는 거죠. 맞을 확률은 우연의 일치로 맞게 되는 거죠. 그것을 증명한 경제학자가 있잖아요. K모 교수. 증명한 거예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환율 전망이 50대 50 확률이 안 나오고 90대 뭐 10이거나 날짜로 따지면 99대 뭐 1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아니면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응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50대 50은 확률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1% 확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또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사람 얘기를 믿고 따라요. 아, 저분이 경제학 교수인데 뭐 또 저분이 또 뭐 경험이 또 있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논리를 펴면서 따르거든요. 또 99%가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환율처럼 어려운 영역은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1%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99%는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야. 어느 조직이든지 99%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거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교수를 모아놔도 99%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교수 집단에서는. 뭐 국민들 전부 통합하면 뭐 상위 이랬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수 집단을 놓고 보면 또 아니면 경제학자들 집단을 놓고 보면 99%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바로 그런 영역이다. 아까 경제 이론도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이론 간에 충돌하는 문제도 응용해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복합적으로 연결된 게 환율 전망이고 또 환율 진행 방향이고 이것이 기업의 영업 실적을 결정하고 주가를 결정하고 해당 기업의 금리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진행 방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환전할 때 이걸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환전할 것이냐 내일 환전할 것이냐는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1310원에 할 거냐 1370원에 할 거냐는 벌써 4~5%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뭐 아까 환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환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 자금부에 있던 은행 뭐 외환딜러든 아니면 환율 연동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그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환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상품 개발 내지 운용에도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보유 환율 연구소가 국익 차원에서라도 지난 3년간 아니면 그 10년을 확대하더라도 포유 환율 연구소만큼 환율 전망 능력 측면에서는 앞서가 있는 집단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은행 포함, 외환딜러 포함, 경제학자 포함, 경제연구소 포함.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수출업체든 수입업체든 아니면 외국 채권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또 부동산에 투자하든 인덱스에 투자하든 다 환율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환율 전망에 대해서 실패하면 즉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90%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 믿고 접근하면 책임은 면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책임이 다른 책임이 아니에요. 그 조직에서 옷을 벗게 되는 책임. 그러나 그 기업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종업원들은 얼마든지 해고될 수 있고 월급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 환율이다. 그리고 또 하루 변동폭도 커요. 최근 한 10일 동안은 하루에 막 10원 이상씩
고점과 저점이 변동해요. 그럼 하루에 1%잖아요. 정기예금 금리가 연 365일 동안에 4%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 그 변동폭도. 근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만 관심이 많아요. 나는 환전 수수료 1원밖에 안 준다. 3원밖에 안 줬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루 환율 변동폭은 13원이나 된다. 1%나 된다는 거예요. 은행 정기예금이 1년에 그 4%가 안 되고 세금 떼고 나면 그 뭐 2% 중반 정도 나오거나 3% 초반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1%가 변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전 수수료가 뭐가 그래 중요하냐? 1원이 뭐 어떻고 3원이면 어떠냐? 뭐 5원 줘도 괜찮죠. 10원 줘도 괜찮죠. 내일은 환율만 알 수 있다 하면. 그러니까 그 환전할 때도 결국은 검증을 해야 돼요. 은행대로 능력이 다 달라요.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은행마다 기준 환율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서울 외환중개소에서 실시간으로 뭐 나오는 환율과 그리고 은행이 외환중개소에 참여해가지고 조달한 외화의 평균치는 다르거든요. 그 평균치에 수수료를 적용하는 거와 실시간 환율에 수수료를 적용하는 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환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고 주가 지수, 개별기업 주가,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금리,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종업원의 월급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되어 있다. 또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내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 뭐 1원이냐 5원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설사 10원을 주더라도 뭐 최근에 그런 일 발생했잖아요. 1310원에서 매도를 한 사람 또 있을 거예요. 1250원 간다고 보고. 근데 1310원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불과 2주 만에 5%가 남았고, 근데 매도를 한 사람은 5% 손실이죠. 그죠? 특히 선물한 쪽에 게임을 한 사람은 환차손이 생기죠. 여하튼 환율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환전할 때는 오늘 하루 그 환율 변동폭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어떻게 환율이 진행될 것이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 뭐 은행에 근무하든 아니면 증권회사에 ETF 상품을 취급하든 아니면 딜러든 외환 딜러든 수출업체 자금 담당 부서의 뭐 팀장이나 임원이든 이거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따진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환율 전망 능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99%는 그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환율 전망 능력이 없다. 차라리 전혀 배우지 않은 그 환율 관련 지식이 전무한 사람은 확률이 50대 50이라도 된다. 그러나 어설프게 배운 경제학자,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는 그 확률이 50대 50이 아니고 90대 10이거나 99대 1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환전할 때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